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지금 촬영 날짜가 2025년 1월 9일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함께 좀 분석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나 하니까 대출 금리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요게 이제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은 기준 금리는 내렸는데 얘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이례적이에요. 네,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4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최고치라는 게 얼마까지 올랐죠, 이번에? 요게 지금 1월 7일 날짜 현지 시간 기준으로 4.68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준 금리와 국채 금리, 실질적인 시중 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일단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해서 기업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금리도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도 9월 달에 저점 찍고요. 10, 11, 12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네. 제가 좀 이례적이다라고 느낀 게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국채는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반대로 움직였죠. 이게 조금 전 특이했거든요. 일단 요 내용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정말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훈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바에 따르면 미국이 올해 24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단기 국채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고 이거를 적절하게 비율을 섞어서 이거를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장기 국채 발행은 거의 안 하고 단기 국채 발행만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24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년에 발행해야 되는 장기 국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발행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장기 국채 공급이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아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추이 때문에 이런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얘기들을 또 하고 있냐면 고율 관세 부과 시에 이제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또 일자리 서비스 지표가 또 호조다. 그래서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이런 압박 요인이다. 이런 얘기 또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감세 정책, 또 세금 막 줄인다고 하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면 또 채권 발행을 또 늘려야 되겠죠? 채권 발행을 늘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국채 금리가 좀 이제 예민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상승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상승한 배경이 투자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위기 신호로 봐야 할 것인지 또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차트를 가지고 제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내려갔죠. 내려갔죠. 그리고 2020년에 바닥 찍고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유료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금리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 1번이냐 2번이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과 기업의 운명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5년, 10년 후에 국채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짜. 우리 미치고님은 혹시 1번처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2번처럼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프로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프로 봐서는. 자,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구루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가 나름대로 책도 보고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어떻게 될 거냐고 보냐 1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그 상승을 하되 어느 선까지 오를 것이다?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8에서 9% 이상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또 국제 정세가 바뀌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첫째,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라 간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장을 미국에 지라 그러죠. 자, 근데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나라들끼리 싸우니까 세상 효율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물가가 상승 요인입니다. 나라 간 갈등하는 게 물가 상승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피터 자이안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냐,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했어요. 경찰이 이제 하지 않겠다. 나 미국만 자국을 위해 살겠다. 그렇지, 미국만 챙기겠다. 네, 트럼프 요새 하는 거 보세요. 완전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깡패처럼 그냥 뭐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먹거리들이 계속 귀하잖아요. 물가 어때요? 물가 무서워요 지금. 진짜. 무섭죠. 예, 요새. 자,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물가에서 먹을 거, 푸드, 그다음에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도 수입해, 먹을 것도 수입해. 근데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한국에 대한 요인인데, 자, 한국은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됐죠.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저는 달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달러가 상승하면 이 먹을 거, 에너지, 수입하는 거 다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글로벌적으로도 1번처럼 이렇게 금리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최소한 2번처럼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2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은 이럴 수 있어요. 잠깐은 이럴 수 있어. 잠깐.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잠깐이고, 길게 봐서는 뭐예요?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특례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네. 자, 23년, 24년 특례 대출 받았죠. 자, 이 특례 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하게 금리 싸게 해주겠다죠. 그렇죠. 몇 년 혜택 받아요? 5년 혜택 받습니다. 5년만 시중금리보다 싼 저금리로 대출이자 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출을 우리가 몇십 년 받아요? 보통 30년짜리 대출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5년 정도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대출 이런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될지를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계획하고 받아야겠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야. 3%였는데 네. 좋아해. 근데 만약에 5년 뒤 28년, 이제 29년부터죠? 네. 만약에 이 금리가 6% 혹은 대출 금리가 9%가 됐어요. 이런 세상이 오면은 이때 특례 대출 받으셨던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네.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경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24년에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급격하게 막았던 약간의 반등을 불러일으켜 왔던 이 특례 대출이 정말 저는 나중을 생각하면 진짜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진짜 안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뭐예요?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전문가분 얘기도 들어보시고 글로벌 그룹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향방이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판단하고 사업하고 내 자산 관리를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칫 2번 생각했다가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금리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5년, 네. 10년 후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고 그 그럼요. 상황에 맞춰서 네.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저도 갑자기 무섭네. 이거 함부로 대출받아서도 안 되겠고. 안 되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것 때문에 이렇게 경매 건수가 많아지고 세상이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느끼지 않으세요? 진짜 저는 정말 이거 한국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게 저는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1번이냐 2번이냐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네. 1번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는데 또 댓글 이렇게 또 분명히 또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그럼요, 거고 있죠. 정답은 없고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의견들을 좀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2번을 주장하시는지 또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네. 보면 좋은 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